알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무지개 패배자였다. 그는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수상한 게임에서 헬 난이도 모드를 선택한다. 그 순간 그는 마법과 검의 세계에서 평민으로 환생하게 되고 튜토리얼도 없고 재도전도 없는 현실 게임 속에 떨어진다. 알라는 잔디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게임만 하는 하드코어 게이머였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며 게임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다고 욕을 퍼붓는다.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임을 원하던 그는 최악의 밸런스를 가진 가장 어려운 게임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한다. 검색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의 PC 화면은 끝나지 않는 게임의 광고로 박힌다. 그 광고는 검과 마법의 판타지 세계로 초대하며 어떤 게임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믿은 알라는 도전해보기로 한다. 그는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지, 노멀, 익스트라 다음에 헬 난이도가 나타난다. 헬 난이도는 선택하면 후회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절망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붙어 있었다. 알라는 그런 경고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선택을 확정한다. 헬 난이도에서는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가 노멀보다 100배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 나온다. 그 후 그는 직업 선택 창을 보게 된다. 검사와 창 사용자는 가장 쉬운 난이도였고 용사나 마왕 같은 직업은 극도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직업은 소환사였고 바로 그것이 알란의 선택이었다. 소환사를 선택한 그는 게임 세계에서 서프, 즉 평민 신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게다가 이 게임은 아직 알파 테스트 중이었다.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는 테스터가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며 약관에 동의한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강렬한 빛이 모니터에서 터져나오고 알라는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다음 순간 그는 어둡고 미지근한 바닷속에 있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편안함을 느끼던 것도 잠시 뭔가가 몸을 조이는 감각이 들기 시작한다. 누군가에게 꺼내달라고 외치는 순간 다른 세계의 여인이 그를 밀어내며 그는 그녀의 자궁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알라는 로비를 지나 게임 세계에 입장한다. 검과 마법의 세계라는 말이 사실이었지만 그가 비웃던 이 세계의 애니가 현실이라는 점은 믿기 힘들었다. 그는 말할 수 없었기에 울음만 터뜨렸고 아버지가 그를 안아든다. 게임 시스템은 그를 환영하며 모든 시련을 극복하면 세계의 원리를 알게 될 것이라 말한다. 1년이 흐르고 알라는 겉법 보기엔 완벽한 아기였지만 속은 35세의 무짓 게이머였다. 아직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전생의 기억과 지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그 점에 깊이 감사한다. 부모는 이름 없는 마을에 사는 서프였고 영주에게 세금을 내며 농사를 짓고 있었다. 이 세계의 아버지 로데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어머니 데이라는 10대 후반의 상냥한 여인이었다. 알라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곧 형제자매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 어느 날 밤 혼자 남게 된 그는 스탯창을 열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소환사 직업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스탯창도 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다시 시도하자 눈앞에 한 권의 책이 나타난다. 놀란 그는 크게 울어 부모를 부르고 급히 책을 사라지게 한 뒤 잠꼬대인 척한다. 부모가 나간 후 다시 책을 소환하자 그것은 그의 스탯과 스킬이 적힌 그리모어였다. 그는 레벨 1 소환사였고 소환과 창조라는 두 가지 스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스킬들은 사용할수록 성장한다. 현재는 H랭크의 곤충과 짐승만 창조할 수 있었고 난이도가 매우 높게 느껴졌다. 그때 책의 한 페이지가 빛나며 열리고 이 세계를 만든 신 엘미아의 편지가 나타난다. 엘미아는 테스트 중인 직업을 선택한 탓에 그리모어 지급이 늦어졌다고 사과한다.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게임을 즐기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알라는 지연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마침내 게임을 탐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설렌다.
그는 다시 소환 페이지로 돌아가 벌레를 소환하려 하지만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소환되지 않는다. 튜토리얼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린 그는 먼저 창조 스킬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알라는 즉시 소환 스킬에 대한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곤충 카드를 창조한다. 하지만 소환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잠든 척을 한다. 마침 알라는 정말로 졸렸기 때문에 소환은 다음 날로 미루기로 한다. 다음 날 부모가 일을 하느라 바쁜 사이 그는 전날 만들어둔 벌레를 소환하기로 한다. 푸른빛의 작은 구슬들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더니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메뚜기의 형태를 만든다. 거대한 벌레를 본 알라는 놀라 명령을 내려보지만 그것은 말을 듣지 않는 평범한 벌레였다. 실망한 알라는 그리모어로 벌레의 정보를 확인한다. 그는 메뚜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데나라고 짓는다. 메뚜기를 소환한 것만으로도 인내력과 민첩성이 각각 1포인트 상승했다. 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 데이라가 방으로 들어온다. 방 안에 거대한 메뚜기를 본 데이라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발로 짓밟아버린다. 그렇게 메뚜기는 허무하게 사라진다. 며칠간 벌레로 실험을 거듭한 끝에 알라는 H랭크 생쥐를 창조하고 소환한다. 이 생쥐는 HP와 민첩성을 강화해주지만 역시 일반적인 명령은 듣지 않는다. 대신 스컬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명령을 받으면 원을 그리며 달리기만 한다. 알라는 동시에 최대 10마리까지 소환할 수 있고 능력치가 중첩된다는 사실도 알아낸다. 이 덕분에 그는 또래 아기들보다 훨씬 강해진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집안일을 마친 뒤 그와 놀아주고 있을 때 아버지가 피트성이가 되어 돌아온다. 놀란 어머니에게 로데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냥한 거대 멧돼지의 피라고 설명한다. 알라는 그 멧돼지가 궁금해지고 로데는 그를 데리고 가보기로 한다.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탄 알라는 집 밖의 세상을 처음으로 본다. 로데는 하늘을 나는 몬스터 떼를 가리키며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한다. 그리고 저 새들처럼 자유롭게 어디든 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알라는 그런 감동적인 말들을 들으며 그대로 잠들어버린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로데는 알란을 깨워 거대 멧돼지를 보여준다. 그 몬스터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해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제라라는 남자가 나타나 오늘 사냥의 MVP인 로덴에게 박수를 보내자고 외친다. 칭찬을 받은 로덴은 쑥스러워하며 서둘러 아들을 소개한다. 제라는 1살짜리 아기가 정중하게 행동하며 몬스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에 크게 놀란다. 알라는 그 멧돼지가 20명이 협력해야 쓰러뜨릴 수 있는 C랭크 몬스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강함의 기준점으로 삼는다. 그 후 10개월간 소환수들과 훈련한 끝에 마침내 레벨업에 성공한다. 그리모어의 새로운 기능과 스킬들이 해금된다. 이제 그는 그랭크 소환수를 창조할 수 있고 소환수들을 융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소환수 수도 2배로 늘어난다. 알라는 능력치를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며 의기양양해진다. 그리모어는 그의 생각을 읽고 기록하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알라는 그 기능을 크게 활용할 생각은 없다. 그는 소환수 융합을 시도하지만 더 많은 마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녁을 급히 먹고 방으로 돌아온 그는 마나를 가득 채운다. 하지만 생쥐 2마리를 융합하려 하자 마나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뜬다. 디앵크 소환수를 창조하려 해도 같은 결과였다. 알라는 헬 난이도를 선택한 자신을 저주한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알라는 어느새 3살이 된다. 최대 마나량이 증가하면서 지앵크 소환과 융합이 가능해진다. 그는 지앵크 곤충과 지앵크 동물을 융합해 새를 만들어낸다. 이 새는 명령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으며 인간의 말을 완벽히 흉내내는 능력을 가진다. 한편 그의 지앵크 곤충 소환수는 사실 개구리였다. 그 개구리는 적의 공격을 유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앵크 두더지는 거대한 굴을 팔 수 있다. 알라는 이 소환수들이 전투에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실전에 투입하기엔 미숙하다고 판단한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친구 카리나가 놀러오는 시간이었다. 카리나는 둘이 기사놀이를 하며 나무검으로 결투를 하자고 한다. 소환수 덕분에 민첩성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알라는 그녀를 따라가지 못한다. 분홍머리의 카리나는 능숙하게 검을 휘두른다. 알라는 반격할 틈도 없이 검이 부서지고 만다.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지쳐 쓰러진 채 바닥에 누워있다. 부모가 돌아오자 카리나는 집으로 돌아간다.
알라는 다시 일어나 임신 중인 어머니의 짐을 조금 들어준다. 저녁 식사 중 알라는 감자 수확을 도와도 되냐고 묻는다.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대신해 돕고 싶다고 말한다. 부모는 놀라지만 그는 자신이 강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모는 아직 아이이니 농사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부모들은 그가 영원히 서프 계급에 묶여 있을까봐 걱정한다. 그들은 그가 자라면 자신들처럼 농부가 될 거라 생각하고 3살짜리 아들이 그런 힘든 일을 하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는 부모의 뜻을 존중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자는 최근 그가 뒷마당의 나무에 돌을 던지는 걸 봤다고 말한다. 이유를 묻자 앨런은 숲에 숨어있는 위험한 몬스터로부터 엄마를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고 선언한다. 이를 들은 로드는 몹시 자랑스러워하며 앨런을 들어올린다. 앨런은 사실 단지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는지 시험해본 것뿐이라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 테레아는 앨런에게 자신과 함께 크리나도 지켜달라고 말한다. 앨런은 톰보이인 그녀는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녀가 위험 그 자체다. 로드는 두 아이가 기사놀이를 즐기고 있으니 평가식에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에 앨런은 평가식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부모는 5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설명한다. 적절한 재능이 있다면 서프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오고 앨런은 하루 종일 곤충을 소환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자신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지만 크리나가 놀러오자 집중이 흐트러진다. 그는 또 얻어맞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밖에 두었던 메뚜기가 갑자기 튀어나와 테레아를 놀라게 하고 그녀는 곧바로 진통을 시작한다. 로드는 크리나에게 엄마를 불러오라고 하고 아내를 격려한다. 앨런은 물을 데우며 전생의 출산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 다행히 크리나는 부모인 마틸다와 제라를 데리고 돌아온다. 마틸다는 즉시 상황을 장악하고 남자들을 집 밖으로 내보낸다. 긴 밤의 진통 끝에 남자들은 아기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앨런에게 남동생이 생긴 것이다. 대자는 로든에게 이름을 지게 하고 그는 아이를 마쉬라고 이름 짓는다. 모두가 기뻐하지만 대자는 남편이 몬스터 이름에서 따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로든은 긴장하지만 대자는 웃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린다. 앨런은 전생에서는 무지개 패배자였지만 이번 생에서는 이 게임을 클리어하고 최강의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삶도 즐기며 언젠가 가족 모두를 서프 신분에서 끌어올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몇 년 후 로드는 앨런을 데리고 근처 마을로 향한다. 어린 앨런은 그들이 향하는 평가식에 대해 궁금해한다. 로드는 평가식이 5살이 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라고 설명한다. 최하층 서프부터 최고 귀족까지 모두 포함된다. 좋은 재능이 있다면 사회적 계급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지만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인터넷이 없기에 사람들은 지루함을 해소할 다른 활동을 하고 피임법도 없어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 올해 5살이 되는 아이들도 많고 앨런과 그의 절친 크리나도 그중 하나다. 크리나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로 향한다. 그들은 곧 평민들이 사는 거대한 마을에 도착한다. 크리나는 검사가 되어 기사가 되길 바란다. 반면 앨런은 자신들의 마을보다 훨씬 번영한 이곳에만 시선이 간다. 이 마을의 평민들은 위생적이고 단정해 보인다. 그에 비해 서프들은 노숙자 무리처럼 보인다. 그는 서프와 평민이 함께 평가식에 참여하는 것이 놀랍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아무도 서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낀다. 그들은 곧 교회에 도착하고 사제들은 아이들과 부모를 맞이한다. 신들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말한다. 이어 서프로 태어난 전설적인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제 앨런은 이 게임에서 사회 계급과 직업 클래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한다. 사제들은 모두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제던 앞에 세운다. 앨런은 창조신 엘미야의 조각상을 보고 며칠 전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던 신임을 떠올린다. 사제들은 마을의 촌장과 그의 아들을 불러 평가식을 시작한다. 아이에게 수정구에 손을 올리라고 하고 뒤에 검은 바위에 능력치가 표시된다고 설명한다. 금발의 바가지머리 소년이 긴장하며 손을 올린다. 검은 바위에는 그의 능력치가 표시된다. 대부분 평균 이하이지만 지능과 행운은 높고 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지만 앨런은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의 그리모어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 재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알려준다. 앨런은 재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깨닫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리모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이후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평가를 받는다. 한 아이는 재능이 없지만 아버지는 그를 꼭 안아준다. 앨런은 시험에 실패했다고 버림받았던 자신의 전생을 떠올린다. 다음 아이는 도끼 사용자 재능을 각성한다. 마침내 카리나와 앨런만 남게 된다. 사제들은 숙녀 우선 원칙에 따라 카리나를 먼저 부른다. 그녀는 신이 나서 수정구로 달려간다. 손을 대자마자 수정구는 눈부신 빛을 발한다. 그녀의 능력치가 석비에 표시되고 사제들은 충격에 빠진다. 카리나는 S랭크 공격력을 지닌 검제 재능을 각성한다. 카리나의 아버지는 딸이 영원히 서프 신분에서 가족을 구해낼 것이라며 기뻐한다. 앨런은 이제야 그녀가 왜 그렇게 강한지 이해한다. 드디어 그의 차례가 온다. 수정구는 잠시 희미하게 빛나다가 꺼진 뒤 카리나 때보다 더 강한 빛으로 폭발한다. 앨런은 흥분하며 부모가 자신의 대단함을 알게 될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읽지 못해 사제들을 바라본다. 사제들은 슬픈 얼굴로 그에게 아들이 재능이 없다고 전한다. 앨런은 그것을 AI라고 부른다. 그는 석비로 달려가 자신의 모든 능력치가 E 랭크임을 확인한다. 재능 칸에는 포획 코드 같은 이상한 문구만 적혀 있다. 앨런은 이렇게 중요한 곳에 오타를 낸 개발자들을 욕한다. 그때 아버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한다. 부모는 아들이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래도 언제나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앨런은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행복하게 여긴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능력치가 헬 난이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랭크인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절망했겠지만 앨런은 오히려 의욕이 솟는다. 그는 원래 극악의 난이도로 플레이어를 울리는 게임을 좋아했다. 다만 재능 칸의 텍스트 오리는 여전히 마음에 걸려 개발자에게 악평을 남기기로 한다. 다음 날 앨런은 부모와 함께 퀴나의 집으로 향한다. 그는 이유 없이 짜증내는 아버지의 모습을 눈치챈다. 파티 자리에서도 아버지는 계속 삐져있고 제라 역시 불쾌해 보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날선말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로드는 제라에게 철없는 행동을 멈추고 딸의 재능을 축하하라고 말한다. 이에 제라는 가족 간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 누가 그런 말을 하냐며 반발한다.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는다. 로드는 카리나의 재능이면 언젠가 귀족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제라에게 가난한 서프들과 어울리지 말고 상류 사회와 관계를 맺으라고 조언한다. 앨런은 아버지가 원치도 않은 호의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두 남자는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결정에 대해 싸우기 시작한다. 싸움이 커질까 걱정한 앨런은 카리나에게 말리라고 부탁한다. 카리나는 대신 나무검을 꺼낸다. 다행히 어머니들이 나서 두 남자를 말린다. 앨런은 마틸다에게 두 사람이 항상 이렇게 싸우냐고 묻는다. 마틸다는 예전에는 손오공과 베지터 같았지만 아버지가 된 후로 많이 누그러졌다고 말한다. 네 사람 모두 같은 마을 출신의 소꿉친구라고 설명한다. 새로운 마을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지원했다고 한다. 그들은 함께 이곳에 와 새 삶을 시작했다. 집도 같은 시기에 지어 서로 가까이 살았다.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로든과 제라는 싸움을 잊고 술을 마시기로 한다. 다음 날 제라가 마을 사람들과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 기사들이 크리나를 만나러 왔다고 전한다. 그는 급히 집으로 달려간다. 평민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도끼 사용자 소년도 와있다. 그 소년은 이유 없이 앨런에게 화를 내며 재능 없는 패배자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크리나는 앨런이 정말 강하다며 그를 감싼다. 소년은 믿지 않고 손가락질을 시작한다. 크리나는 그의 손가락을 물어뜯을 뻔하지만 아버지가 말린다. 그때 촌장이 기사들이 왔다며 모두에게 얌전히 하라고 외친다. 사람들은 길을 비킨다. 검술대가인 제노프경이 이끄는 기사단이 모습을 드러낸다. 크리나는 진짜 기사를 만난다는 사실에 들뜬다. 제노프는 먼저 촌장을 불러 짧은 대화를 나눈다. 이후 카리나와 제라를 부른다. 앨런은 새해 전 기사놀이를 시작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이제 카리나가 진짜 기사가 되어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해진다. 그러나 상황은 급격히 악화된다. 제라는 기사단장이 제안한 것에 반대한다. 그는 카리나가 아직 5살이며 진짜 검을 잡아본 적도 없다고 말한다. 기사단장은 검제라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는 제라가 귀족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까지 의심한다. 제라가 해명하려 하지만 부단장은 이미 준비를 시작한다.
제라는 멈춰달라고 애원한다. 그러나 제노프는 평가 시험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한다. 그래서 카리나가 정말 검제 재능을 가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들은 검술 결투를 열겠다고 말하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제라는 딸이 아직 실제 결투를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자비를 구한다. 그러나 제노프는 결투로 재능을 증명하지 못하면 가족 전원이 저승여행을 하게 될 것이라 선언한다. 앨런은 그것이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끼며 기사들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그때 크리나는 자신에게 검을 가져오는 기사를 보고 넋을 잃는다. 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크리나는 결투에 참가하겠다고 말한다. 제라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지만 싸움을 허락할 수밖에 없다. 곧 모두가 어린 검제 크리나와 기사단 부단장의 결투를 지켜보기 위해 모인다. 부단장은 창 사용자 재능을 지닌 기사다. 크리나는 자신 키만한 검을 들고 부단장에게 돌진한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격을 막아내는 그와 검을 맞대는 것이 즐거운 듯하다. 사람들은 크리나가 그렇게 검을 휘두르는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앨런은 지난 3년간 매일 함께 훈련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실제 기사와 싸우기엔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 순간 부단장 라이엘이 처음으로 공격에 나서 크리나를 밀어낸다. 크리나는 즉시 반격하며 돌진하고 라이엘은 검을 마주하기보다 본능적으로 그녀를 벽 쪽으로 걷어찬다. 제라는 분노하지만 기사들에게 제압당한다. 앨런과 그의 아버지도 붙잡힌다. 앨런은 크리나가 검제라 해도 성인과의 싸움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걷어차인 크리나는 땅에 쓰러진다. 그러나 곧 일어나며 푸른 오라가 그녀를 감싼다. 라이엘은 그녀가 추가 스킬을 발동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다. 크리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무 망설임 없이 그에게 돌진한다. 그녀는 가차없는 공격으로 부단장을 몰아붙인다. 앨런은 그녀의 실력에 감탄한다. 라이엘은 더 이상 대응하지 못하고 크리나는 강력한 일격으로 그의 검을 반으로 부러뜨린다. 제노프는 즉시 결투 종료를 선언한다. 크리나는 싸움이 너무 짧았다며 아쉬워한다. 그녀는 싸워줘서 고맙다며 그를 꽤 강한 노인이라고 부른다. 그 말은 24살인 라이엘에게 치명타가 된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마을 사람들은 기사단 부단장을 이긴 소녀에게 환호한다. 제라는 크리나가 무사해 안도하며 깊이 자랑스러워한다. 로든과 앨런도 같은 마음이다. 제노프는 앞으로 나와 크리나의 재능을 칭찬한다. 제라는 여전히 말을 서고 싶지 않지만 기사단장은 아까의 무례함을 사과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한다. 제라는 경계하면서도 친구들을 데려와도 된다는 제안을 받아들인다. 모두 촌장의 집 식탁에 모인다. 도끼 사용자 소년과 그의 아버지도 자리에 있다. 앨런은 검제의 그림자에 묻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제노프는 이 마을에서 검제가 태어난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라는 여전히 화가 나 있다. 그러나 제노프가 촌장에게 마을 이름을 젊은 검제를 기려 키나 마을로 바꾸겠다고 말하자 분노를 잇는다. 지사단장은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 3년 전 남작의 아들이 검제로 판정되었으나 재평가 결과 평범한 검사였다고 말한다. 귀족들 중 많은 이들이 재능을 속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한다. 그로 인해 고위 재능에 대한 엄격한 검증 정책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시 한번 제라에게 사과한다. 이제 제라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한다. 제노프는 지금처럼 크리나를 키워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녀가 12살이 되면 아카데미에 입학해 국왕 직속 기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도끼 사용자 소녀는 자신도 기사가 될 수 있냐고 묻는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도끼 사용자라 기사에 적합하다고 열변을 토한다. 제노프는 가능하다고 답하며 곧 이 마을에 교관을 파견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소년에게 열심히 노력하라고 당부한다. 앨런은 과일을 훔쳐먹으며 이 광경을 지켜본다. 그때 크리나는 함께 아카데미에 가자고 말한다. 도고라는 재능 없는 바보는 아카데미에 못 간다고 비웃는다. 크리나는 다시 그와 싸우려 든다. 제노프는 앨런에게 흥미를 느끼고 제라는 로든과 함께 그를 소개한다. 늙은 기사는 로든에게 예를 표한다. 로든은 기사단장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놀란다. 제노프는 이 지역의 남작이 겨울마다 공급받는 멧돼지 고기를 좋아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사냥의 MVP로 알려진 로든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남작을 대신해 그를 칭찬한다. 앨런은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드는 평범한 서프라도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앨런에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한다. 앨런은 훔쳐온 과일을 꺼내 보이며 웃는다. 알고 보니 로든도 몇 개를 훔쳤다. 그 직후 앨런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그의 비명이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 지퍼가 없으니 그럴 리가 없다. 그가 소리를 지른 진짜 이유는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레벨업했기 때문이다. 모든 기존 스킬이 함께 상승했다. 게다가 강화라는 새로운 스킬까지 얻었다. 앨런은 이 스킬로 소환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러다 이제 프랭크 생물까지 생성하고 소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기존 생물들을 융합해 어떤 새로운 존재를 만들 수 있을지도 궁금해진다. 그는 둘루랜드에 들어가 이 보잘것없는 레벨로 드래곤을 소환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는다. 이후 다른 변화들도 확인한다. 이제 그의 그리모으는 최대 30장의 생물 카드를 담을 수 있다. 소환을 통해 얻는 능력치 보너스도 50%나 증가한다. 마지막 레벨업 이후 2년이나 지났기에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건 알지만 매일 돌을 던져 생긴 나무의 커다란 자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어머니는 또다시 임신 중이다. 앨런은 집안일을 도우며 지낸다. 부모는 이번엔 아들일지 딸일지 궁금해한다. 특히 딸이면 이름을 지을 수 있다며 기대한다. 그때 앨런은 자신의 만화가 다시 가득 찼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그리모어를 열고 창조신 엘미아에게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한다. 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자. 아버지는 신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며 꾸짖는다. 앨런은 설교를 피하려고 로든의 팔에 있던 오래된 흉터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로드는 멧돼지 사냥 중 신들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들의 시험은 사냥 도중 가끔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이다. 갑작스러운 힘이 솟고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다고 한다. 앨런은 그것이 레벨업 과정임을 깨닫는다. 이 세계의 NPC들은 그것을 신들의 시험이라 부른다. 그는 아버지가 베테랑 사냥꾼이니 꽤 높은 레벨일 거라 생각한다. 자신은 아직 레벨 1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답답하다. 소환 스킬이 2번이나 성장했지만 레벨을 올리려면 몬스터를 사냥해야 한다. 문제는 사냥 목적이 아니면 서프가 허락 없이 마을을 떠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슬쩍 사냥을 가고 싶다고 말해본다. 그러나 로드는 사냥은 위험하며 아이는 숲에 가까이 가선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한다. 앨런은 실망하지만 그날 밤 편지를 확인하기로 한다. 예상대로 개발자들은 평가식에서 직업명이 표시되지 않던 텍스트 오리를 수정했다. 소환사 직업은 이제 정상적으로 표시된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알리기 위해 교황에게 신탁도 전달되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스킬이 2랭크에 고정되어 있던 문제도 설명되어 있다. 일반 계산식은 성장률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개발자들은 성장 속도와 무관한 특별한 잠재력 표시 페이지를 제공했다. 앨런은 공격력과 체력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가진 것을 확인한다. 만화와 지능은 S랭크다. 헬 모드를 선택했기에 잠재력에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앨런은 노가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즉시 강화 스킬을 메뚜기 몬스터에 사용해본다. 스킬은 소환수의 능력치만 강화하고 자신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강화된 메뚜기는 잠시 황금빛으로 빛난다. 그러나 곧 어머니가 나타나 발로 짓밟아버린다. 다음날 로드는 사냥을 떠나고 앨런은 집안일을 마친 뒤 실험을 계속한다. 그는 기존 생물 조합을 모두 시험한다. 벌레와 새를 융합했을 때만 새로운 생물이 만들어진다. 결과는 풀 속성 생물이다. 이 논리는 손오공과 루피를 합친 것보다도 엉망이다. 그럼에도 그는 풀 속성 소환이 어떤 버프를 주는지 기대한다. 만화 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고 크게 기뻐한다. 더 많은 소환과 융합이 가능해진다. 그는 즉시 소환한다. 결과물은 팔다리가 달린 사과다. 전투용은 아니라는 걸 바로 깨닫고 특수 능력이 향기임을 확인한다. 사과에게 능력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자 땅속으로 들어간다. 곧 달콤한 향이 나는 묘목이 자라난다. 앨런은 쓸모없는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향기를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묘목을 그대로 두기로 한다. 이후 크리나가 다시 와서 연습을 한다.
여전히 두들겨 맞지만 그녀는 그가 조금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매일 연습해 검 숙련도가 레벨 3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환수로 인한 추가 능력치도 있다. 크리나가 떠난 뒤 앨런은 다시 뒷마당 나무에 돌을 던진다. 그는 아직 단 한 번도 레벨업하지 못한 것에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다. 게다가 집안일까지 돌봐야 한다. 그는 막내 동생 마시를 돌보고 집안일을 돕는다. 어머니는 마을의 일꾼을 더 만드느라 바쁘다. 그는 돌던지기 훈련이 별로 의미 없다고 느낀다. 또한 사과나무 묘목이 가득한 작은 구역을 만들어 두었다. 달콤한 향기가 만화 회복 시간을 6시간이나 줄여주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앨런과 가족은 로든이 돌아오길 초조하게 기다린다. 하지만 로든은 오늘 일찍 돌아올 예정이 아니었다. 갑자기 집 밖에서 소란이 들리고 마을 사람들이 부상당한 로든을 나무 들것에 실어온다. 앨런과 가족은 서둘러 그를 집 안으로 옮긴다. 로든은 배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심각한 상태다. 제라는 그가 멧돼지의 송곳니를 정통으로 맞았다고 말한다. 희귀한 약초가 없었다면 집에 오기도 전에 죽었을 거라고 한다. 대전은 어떻게 약초를 구했냐고 묻는다. 제라는 기사단장이 예전에 크리나일로 사과하며 준 금어를 써서 샀다고 답한다. 그때 몇몇 마을 사람들이 로든이 다친 건 평민들 탓이라며 분노한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그때 소란을 듣고 온 마시가 울기 시작한다. 앨런은 마시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재운다. 제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쉬라고 말한다. 그는 남아 친구를 지키겠다고 한다. 앨런은 조심스럽게 평민들이 정말 아버지의 부상 원인이냐고 묻는다. 제라는 그렇다고 답한다. 며칠 전 촌장이 평민들도 멧돼지 사냥에 참여시키라고 했다고 말한다. 멧돼지 고기는 귀중하며 대부분은 남작에게 바쳐진다. 남은 고기는 사냥꾼들에게 나뉜다. 평민들은 필수품과 교환해야만 고기를 얻는다. 그들은 거대한 몬스터를 감당할 수 없다며 사냥에 자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기사단장 제노프가 로든을 영웅이라 칭찬하자 그의 곁에 있으면 안전할 거라 생각한 것이다. 제라는 자신과 로든 모두 평민 참여에 반대했지만 촌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더 나쁜 건 평민들이 훈련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신들보다 신분이 낮은 서프에게 배우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사냥 당일 그들은 멧돼지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지 못하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그중 한 멍청이는 넘어졌고 로드는 그를 지키다 배에 송곳니를 맞았다. 결국 멧돼지는 쓰러뜨려졌고 약초 덕분에 로든도 살았다. 제라는 다음날 로든 몫의 고기를 가져오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족에게 버텨달라고 당부한다. 다음날 아침 앨런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간호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자신이 대신하겠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고 말한다. 그때 로든이 사냥 중이라 착각하며 갑자기 깨어난다. 가족은 그가 정신을 차린 것에 안도한다. 감정적인 순간 속에서 앨런은 깨닫는다. 그는 그동안 강해지는 데만 집착했고 목적이 없었다. 이 세계는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게임이 아니다. 이 세계의 사람들은 모두 현실이고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앨런은 자신의 힘을 가족을 지키는 데 쓰기로 결심한다. 특히 아버지는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 그때 제라가 사냥 몫을 들고 도착한다. 그는 로든이 깨어난 걸 보고 기뻐한다. 이번 겨울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가족을 도와줄 거라 말한다. 갑자기 앨런이 아버지에게 일을 대신하겠다고 허락을 구한다. 그는 그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한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어른도 힘든 물동이를 나른다. 사람들은 앨런이 남다르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모든 제약을 풀고 소환수로 신체 능력을 극대화했다. 가족을 돕는데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미 크리나가 세상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물을 나른 뒤 그는 밭으로 가서 제라에게 감자 캐는 법을 배운다. 제라는 두 손을 쓰라고 말하지만 앨런은 한 손으로 한 무더기를 뽑아 올린다.
그는 이 힘이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말한다. 하루 만에 밭의 감자를 모두 수확한다. 그는 수확한 감자를 보며 서프가 기른 작물의 절반 이상을 남작이 가져가는 현실을 불공평하게 느낀다. 그때 손님들이 집으로 온다. 촌장과 로든을 다치게 한 남자다. 촌장은 과일을 선물로 가져왔다. 그 남자는 로든이 다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로든은 너그럽게 받아들이지만 대자는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그녀는 신분과 상관없이 모두 집으로 돌아갈 가족이 있다고 꾸짖는다.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말라고 말한다. 다른 서프들도 로든을 보러 온다. 대자는 그들의 어색한 행동을 보고 분노를 풀어낸다. 다음 날 앨런은 혼자 들판으로 향한다. 그는 가족이 겨울을 넘길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그는 개구리 소환수를 불러내고 얼굴을 가린 채 땅에 떨어지게 한다. 초보 수준의 함정을 설치한 뒤 도발 스킬을 쓰게 한다. 새를 유인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포기하려던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오는 걸 본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새가 아니라 브랭크 몬스터 알바아렌이다. 몬스터는 함정을 단숨에 부수고 개구리들을 쓰러뜨린다. 앨런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도망친다. 그때 상태창이 나타난다. 신체 능력을 한계까지 강화했으니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돌을 던진 뒤 검으로 돌진한다. 몬스터의 반격을 받지만 개떼를 소환해 시간을 번다. 하지만 개들도 곧 쓰러진다. 앨런은 다시 검을 들고 맞선다. 몬스터의 공격을 또 맞고 버프가 사라져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그는 서 있을 힘조차 남지 않는다. 몬스터가 다시 공격해온다. 앨런은 간신히 검으로 막아내지만 여기서 끝일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이 장면에서 영상은 끝난다. 시청해줘서 감사하며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한다.